그러니까 3단 어택, 그러니까 3단 공격의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. 네. 전 세계적으로 사실 아이돌, 그러니까 특히 춤을 기반으로 한 댄스 뮤직을 기반으로 한 아이돌을 배출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.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엔싱크 이후에 네. 제대로 된 보이밴드가 별로 없다시피 합니다. 그러니까 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보이밴드에 대한 수요를 네. 다른 케이팝 그룹들하고도 비교가 불가한 그들의 칼군무로 유튜브 세대들의 예. 시각을 사로잡았다는 게 첫 번째일 거고요. 예. 데뷔 초부터 그 기존의 방송이나 언론이 아니라 자체적인 SNS 채널, 그 유튜브, 트위터 뭐 등등을 엄청나게 잘 활용을 해왔습니다. 예. 그야말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다른 아이돌 그룹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활동량을 보여왔는데 예. 그것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해외 팬들이 실시간으로 풍족한 방탄소년단에 대한 정보를 얻고 또한 소통하는데 그렇게 해서 팬심을 키워가는데 예. 큰 역할을 했죠. 마지막으로 사실 방탄소년단은 노래를 직접 만들고 가사도 쓰죠. 네. 네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들 또래와 소통할 수 있는 단순히 사랑 노래가 아니라 내용이. 학교라든지 뭐 사회적인 어떤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수준의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예. 선에서 그 메시지를 던졌다는 거죠. 즉 춤과 어떤 그 소통 그리고 메시지 이 세 개가 결합이 돼갖고 또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기존 K-팝 뮤지션들의 이 팬덤은 아시아권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BTS는 2016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북미권 팬덤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SNS 지표상에서 예. 이제 보이는데 이 팬덤의 특징이 기존의 영미권 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을 소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네. 네네. 즉 좋아하는 앨범이 나오면 당연히 사고 방송 신청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인 활동을 팬덤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예. 이 BTS의 팬덤은 한국의 팬덤 문화와 연계되어갖고 굉장히 충성도 높고 적극적인 팬 문화를 보인다는 거죠. 예. SNS에 그 어떤 모든 이슈에 BTS 해시태그를 붙이고 네. 굉장히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네. BTS 못지않은 예. 엄청난 활동을 보입니다. 이렇기 때문에 사실 그 며칠 전에 빌보드 어워드에서도 그들이 수상한 부문이 탑 소셜 아티스트 부문이라는 예. 거죠. 그러니까 SNS 안에서 전 세계 SNS 안에서 방탄소년단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 팬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. 예.